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반감기 지난 후에 최소 한 150일에서 한 200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한 10월, 11월쯤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마 진정한 불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저기 지방에 있는 아파트 세 채 가지고 싶으세요? 이런 말하면 다 강남 아파트 산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만 오면은 꼭 알트코인을 사더라고요. 비트코인 안 사고.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몇 시간 안 남았을 겁니다. 네,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그럴 거예요. 야, 올해 비트코인 그리고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예찰론자이기도 하고 가자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냥 가자 하는 게 아니고 프랙탈이라고 하죠.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과거 차트를 계속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반감기 이전에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유례 없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저도 조금 헷갈렸었는데 결국은 비슷한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16년대 반감기 이후에 300일 정도 이후에 전고점을 뚫고 올타임 하이를 찍었었고, 2020년도에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난 후에는 220일에서 210일 그 정도 사이가 지난 후에 전고점을 뚫고, 또 전고점이 2만 불이었는데 6만 7천 불, 9천 불까지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감기 지난 후에 최소 한 150일에서 한 200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한 10월, 11월쯤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마 또 진정한 불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매번 반감기를 기준으로 조금씩 패턴이 앞당겨지거나 이렇게 변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크게 보면은 결국 되게 정직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줄기는 항상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그 가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비트코인을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물론 알트코인들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강남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저기 지방에 있는 아파트 세 채 가지고 싶으세요? 이런 말하면 다 강남 아파트 산다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식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살래, 아니면 그냥 다른 뭐 살래 하면은 초보자분들 다 삼성전자 사요. 근데 여기만 오면은 꼭 알트코인을 사더라고요. 비트코인 안 사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대장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맞아요. 대장주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대장주가 가장 감가 방어가 잘 돼요. 감가 방어가 잘 되는 것들 위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장이 와도 대장주가 먼저 가요. 대장주가 먼저 가고 나중에 다른 이제 지방에 있는 것들이 올라갑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것들이 상승폭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쉽잖아요. 아파트처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대장주 먼저 사서 들고 있다가 얘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전략입니다. 저는 BK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모든 자산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뭐든 항상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키 맞추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낙수 효과라고도 하고, 그거에 이제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보이는 주변의 그 하위 자산들이 많은 상승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고, 네네. 상승한 뒤에 횡보를 하면은 알트코인이 다시 또 그때가 따라가고. 이제 이제 그럴 그쵸. 때는, 그래서 대동소이하겠지만 결국 큰 줄기는 이번에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멈춰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인 불장의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 같은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미넌스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대장주가 먼저 크게 가게 되면은 도미넌스를 빨아들일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뭐 이제 차트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먼저 일정 상당 부분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도미넌스를 빨아들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정찰을 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이제 조정을 주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주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고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신경이 좀 날카롭죠. 요즘은 맨날 보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비케님의 예전에 그 올리신 영상을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는 시기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네네. 알트코인 최근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연저점을 갱신한 코인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죽을 쓰죠. 네. 그렇지만 뭐 반감기 해는 항상 네. 유례 없이 상승을 했고 그 뒤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속단할 수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또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을 입문하는 초심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아무것도 몰라서 정신이 진짜 정말 없을 겁니다. 뭐 다 영어로 써져 있지 뭐 크로스가 뭐고 아이솔레이티드가 뭐고 뭐 레버리지는 뭐고 엄청 이제 좀 힘드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정말 기초적인 부분들은 진짜 한 일주일이면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기본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큰 돈으로 해보면은 많이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은 돈으로 소액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보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요 돈 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이 그 잘하는 한 명이 이 시장에서 다 먹어가요. 초보자분들은 이분들한테 일단 안 빨리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지 않는 싸움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돈을 벌려면 일단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일단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아라.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작은 돈으로 최대한 여러 번 해봐라. 해봐라. 네. 이런 조언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지 마라. 잃지 마라. 네. 잃더라도 정말 소액으로 그쵸. 잃고. 사실 그렇죠. 많이 버는 것보다 그 전에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타짜 보면은 아시죠? 그렇죠. 뭐 카지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호구형 되는 거 그게 정말 저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트레이딩을 할 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해보라고 권해드렸는데 그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스킬이다.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BK님만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주의 자체가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리스크는 뭐냐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절이거든요. 미래를 다 맞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항상 수익 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내 돈을 투입을 했을 때 내가 가지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손익비라는 개념인데 저는 그래서 항상 진입을 할 때 손익비 체크를 합니다. 손익비 체크해서 만약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 무조건 손절할 수도 있다. 익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내가 손절을 하면은 1을 잃고 익절을 하면 2를 익절을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무한히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래도 우상향이 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주의거든요. 물론 이게 현실처럼 잘 쉽진 않을 거예요. 해다 보면. 그래서 항상 진입할 때는 저는 TES라고 합니다. T는 Take Profit, 그리고 E는 Entry, 그리고 S는 Stop Loss예요. 이 세 개를 항상 체크를 하고 이제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이게 보통 내가 얼마 벌 거야라는 목표만 가지고 매수 버튼을 많이 누르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얼마까지 떨어지면은 손절을 해야지는 사실 잘 생각을 못하는 것 못하죠.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뭔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으면은 뭐 관련 정보를 그제서야 찾아보면서 네, 그렇죠. 좀 이제 희망회로를 그때서야 굴린다거나, 예, 고제 찾아보고. 아니면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는 네. 것 같은데, 들어갈 때부터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정하고 들어가시는군요. 네. 이게 정말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스탑로스를 적절한 시기에 손절을 하지 못하면요. 그 뒤로는 손절을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20만 불을 잃을 때 사실 한 20% 30%대 손절을 쳤으면 됐어요. 사실 30%도 정말 큰 돈이지만 30%면은 한 4억 돈 되거든요. 페라리가 한 대고 너무 큰 지금 지방 아파트가 한 대 날아가는데 아파트가 또 한 그걸 어떻게 손절을 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때 손절을 쳤으면 나머지 한 절반은 건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치니까 전체를 다 잃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손절을 치는 게 정말 제 1단계입니다. 손절이 이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사람들이 손실을 확정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럼 BK님도 이런 손실을 확정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은 별로 감흥은 없는데 아, 이러면 이런 거지 그냥 이러고 마는데, 이게 일단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큰 돈을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이유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돈을 한 번에 다 들어가서 한 번에 난 무조건 한탕을 칠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손절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생기시는 걸 거예요. 사실 잃으면 누구나 다 아프죠. 그리고 다들 따고 싶지. 여기 돈 벌러 와가지고 맨날 돈 잃는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많이 잃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잃어도 봐야 되고 희로애락을 다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다 보면은 늘거든요. 이게 정 안 되시면 스탑로스를 미리 주문을 걸어두시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제 BK님만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 철학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 형님이 이 말을 하셨죠. 투자 제 1원칙이 이제 절대 잃지 마라. 잃지 마라. 2원칙은 이제 1원칙을 고수하라. 첫 번째를 잃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하면 안 잃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잃지 마라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하거든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기회는 와요. 좀 신기하게 진짜 살아남으면 기회는 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에 많이 벌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은 계속 이게 역으로 쳇바퀴가 굴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투자의 대가들, 예를 들어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정말 잘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오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되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탑로스는 걸거든요. 안 걸면은 제가 제 손으로도 눌러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기회 온다. 적어도 비트코인 시장은 안 망한다. 내가 망하면 먼저 망했지. 그래서 차트는 영원하니까 내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하고도 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매매 한 번에 되게 희로애락을 다 경험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전투에는 져도 돼요. 전쟁에서만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놈이 제일 강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컨빅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야겠다, 또는 이거는 지금 팔아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얻는 지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감을 최대한 안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컴퓨터처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근거거든요. 모든 건 다 근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Y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왜 샀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강사기도 하니까 항상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 샀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면 설령 내가 큰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건 요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근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3개쯤 된다 그러면 저는 일단 고예요. 그렇게 해서 할 때는 보통 괜찮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구간은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익비도 보고, 그럼 근거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이 구간들이 다 맞물리는 구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구간들에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나왔으면 그런 구간에는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 손 빨다가도 그걸로 이제 푸근하게 먹은 적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리스크는 내 손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결국은 제 주관이 섞이다 보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 못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시스템에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 애초에 이제 리스크를 적게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손절이죠. 스탑로스죠. 스탑로스를 제가 계속 매번 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도 이제 건다라고 했지만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스탑로스 걸고 또 다시 그 포지션 그대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이러면은 매매 연속으로 2번, 3번 날아가면은 시드 진짜 금방 절반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냥 나누면 돼요. 계좌를 나누면 돼요. 여러 개의 계좌를 쓰는 이유가, 결국 내가 이 계좌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 계좌, 다른 계좌들이 다 남아 있고, 이런 계좌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저희는 개인이니까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려를 안 하지만, 이제 뭐 헤지펀드라든가 좀만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포트폴리오 구성 때부터 해칭을 항상 해놓거든요. 리스크에 대해서 해칭을 항상 해놓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 계좌에서는 롱을 쳐놓고 여기서는 뭐 숏을 쳐놓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사놓고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한배 숏이라고 하죠, 일배 숏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칭을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해칭 수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좌를 나눠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소액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액으로도 충분히 큰 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다시피 뭐 100만 원으로 뭐 1000만 원, 뭐 100억 만든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처음 다 뭐 적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못 만드는데 1000만 원으로 1억 어떻게 만드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액으로, 제가 계속 소액을 얘기를 드리는 게, 소액으로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편이고요. 네, 우리 PK님은 예전에 이제 경찰 근무를 하셨음에도 ICO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셨다고요. 된통 당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건데 놀림도 많이 당했죠. 진짜 너는 경찰이 무슨 사기를 당하고 그러냐 이러면서 놀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일단 ICO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이 IPO처럼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상장을 한다라는 그 것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주가가 엄청 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이미 비상장 코인이죠. 비상장 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제가 ICO를 사기를 당하기 전에 한 번은 큰 성공을 좀 맛봤습니다. 예, 이오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이오스로 이제 제가 한 2배 넘게, 이제 그때 당시에 돈이 별로 없었을 때도 한 3천만 원 정도를 그걸로 수익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재밌다, 이거 되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2017년 12월 정말 최고점일 때죠. 그때 이제 이 이오스 프로젝트에서 2번째 프로젝트가 뭐 있다, 이걸 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큰 돈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난 이번에 꼭 뭐 한 10억대를 벌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호기롭게 또 돈을 넣었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ICO 붐 시기였었습니다. ICO가 엄청 났었죠. 네, 그러니까 제2의 이오스처럼
잘 제2의 된다. 이오스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더리움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모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다들 이더리움으로 해서 모았고 뭐 카카오톡방 이런 데서 총판들이 엄청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죠. 근데 이 ICO라는 거는 사실 자료 조사하는데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사실 자료 조사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돈 벌고 싶어서 넣었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넣었고요. 그래서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맞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지금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이희진이라던가 뭐 존버킴 이런 분들은 여전히 코인원 같은 데서 이제 좀 많이 해먹어가지고 이제 뉴스가 다 떴으니까 그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심했죠.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었고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때는 뭐 무슨 거래소에 뭐 코인 생긴다 뭔 생긴다 정말 많았었고 다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한 번에 상승장이 있었고 그 상승장이 끝나고 있으니까 아 내가 매매로 벌 수 없구나 그러면 ICO로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였고요. ICO가 또 상승장 때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ICO를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또 큰 돈을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건 주식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서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시 하에서 움직이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일종의 사문서일 뿐이에요. 당연히 좋은 말만 적혀 있을 거고 결국은 우리는 이 코인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가치를 있고 이거보다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리스크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 손익비란 걸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아래가 있나 이것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 입장이고 사실 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른 루트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BK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BK님께서 가장 성공적인 트레이딩 경험이 있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2020년 12월 16일이거든요. 날짜도 기억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불을 세 번째 두드리고 뚫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지만 또 몰빵을 했어요. 몰빵을 했었고 그때 6천만 원 정도를 들어가 있었거든요. 6천만 원이었나 7천 원이었나 그 정도 더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들어갈 때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갔다 그래서 성공적인 트레이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2만 불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저는 4만 5천 불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예측을 한 거는 이제 뭐 이전에 기존 과거 데이터를 좀 차트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2만 불을 넘어갈 때 16일 날 제가 딱 운 좋게 잘 탑승을 해서 보통 같으면은 이제 한 10% 먹고 뺐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버텼었어요. 버텨가지고 한 일주일 버텼나? 한 34,000불까지 버텼거든요. 2만 불이 34,000불 갔으니까 확률 그냥 산술적으로 80%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가 더 있으니까 레버리지까지 사용하셔서 그때 저는 인생 처음으로 억대 단위의 돈을 만져봤고 그때의 기분은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트레이딩에 관해서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잃지 않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잊지 않고 성공적인 매매를 구독자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또 나는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K님께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How to Trade, How to Trade에 들어가 보시면은 트레이딩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